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아서 강좌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백아서를 갖다가 공부하게 되면은 아주 멋진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백아서를 좀 둘러본 결과로서는 실제로 백아서에서 많은 효과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백아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하루에 입문을 갖다가 한 50명씩 하고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멋진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영상실을 갖다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실을 만든 데는 백아서가 그리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3C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백아서보다는 차라리 포토쇼라든가 아니면은 파워 디렉터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오히려 더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아서로도 물론 만들 수 있지만은 백아서에서 만드는 어떤 노력과 공이라 하면은 오히려 포토쇼 같은 데서 만드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아마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사담은 그만하고 강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통 백아서를 켜게 되면 이러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백아서 버전마다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은 이제 백아서 14 버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백아서를 켜가지고 가장 먼저 해볼 것은 미디어를 불러오는 것인데요. 미디어를 불러오는 것은 이쪽에 보시면 익스플로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익스플로러를 선택하시게 되면 탐색기처럼 창이 뜹니다. 이러한 창을 뜰 때 어떤 우리가 폴더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 폴더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일단 저는 데스크탑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가지 미디어 파일들이 있는데 일단 이미지 삽을 제가 드래그 해가지고 타임라인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가져오시면은 이 프리뷰에서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밑에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이미지에 가져서 밑은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형태 레이어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에 있는 이미지를 옆으로 옮겨 주시면 밑에 이미지가 보입니다. 백아서는 이와 같이 항상 위에 있는 부분이 영상이 먼저 보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날 해놓고 우리가 플레이를 시켜보면은 첫 번째 이미지가 보이다가 시간이 흐르면 두 번째 이미지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 파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음악을 선택하고 밑에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음악 파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음악이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화면이 너무 좁아서 편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마우스 휠을 갖다가 굴리게 되면은 이제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 넓어져 가지고 편집하는데 편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디어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장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장면 전환은 트랜지션을 갖다가 이용합니다. 방금 불러온 것이 익스플로러라 그러면은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장면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 전환 효과를 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셔서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넣어주게 되시면은
장면 전환 효과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일에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미지가 두 장이 있을 때 이미지를 두 장을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이 겹치진 부분만큼은 자동적으로 페이드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다시피 자연스럽게 장면이 전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드 효과는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이제 반은 형태로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옆으로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 부분에는 페이드 효과가 들어갑니다. 반대쪽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서서히 나타났다가 또 서서히 사라지는 거는 페이드 효과가 들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트랜지션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가지 만든 효과 중에서 우리가 만일에 이미지의 첫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페이드를 줬다 그러면 이 부분에도 우리가 바로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장면 전환 효과가 들어가서 가장 처음에 영상이 나올 때 장면 전환 효과가 들어가지요.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 효과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밑에다가 이미지를 놓겠습니다. 우리가 트랙에서 보통 마우스를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인서트 비디오 트랙이라는 것이 뜹니다. 이런 부분을 딱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현재 있는 트랙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트랙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장면 전환 효과도 공부를 했고,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갖다가 불러온다든지 하는 것도 공부했기 때문에 자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넣기 위해서는 미디어 제너레이터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미디어 제너레이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끝에다가 텍스트라고 붙은 부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보면은 이제 장면 전환 효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떤 타이틀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오시면은 여기다가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생기는데, 우리가 영문이든 관계가 없는데 한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음과 모음이 있는 영상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천천히 입력을 해 주셔야만이 이런 식으로 한글이 입력이 됩니다. 그 때문에 상당히 입력이 불편하기 때문에 메모장을 갖다가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조금 배제한 부분이 보시면은 이제 프로타입 타이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글로 우리가 넣어도 별다른 지장이 없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한글로 넣어도 이번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어도 문제없이 입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자막들을 가지고 우리가 편집을 하실 때는 메모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프로 타입 타이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자막도 넣었고 이제 영상 전환 효과도 넣었는데 한번 어떻게 된가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영상에서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편집이 끝이 났다고 하면은 이제 출력을 해야 되겠지요. 출력하는 부분 갖다가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이 렌더링이라는 부분은 쉬우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노란 자 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노란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영역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영역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선택해 가지고 렌더링을 시키는데 루퍼라 그럽니다. 이 부분 갖다가 루퍼 레진 하는데, 루퍼 레진 같은 경우 선택해 놓고 파일 메뉴 눌러서 랜드 엣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랜드 엣지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메뉴들이 많이 나옵니다. 위에 보면은 네임이라든가 다음에 폴더 같은 부분도 나오고, 다음에 확장자 전문가 AVC 인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작업을 갖다가 결과물을 뽑고자 하는 어떤 포맷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mp4 파일을 뽑고 싶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mov 파일을 뽑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겠습니다. 요즘은 대세는 이제 대체로 봤을 때 아무래도 mp4가 되겠지요. 이제 mp4 같은 경우는 이제 720dpi가 있을 것이고 1080dpi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인데, 일단 하나의 부분을 선택하시고 그 밑에 있는 커스터마이저 템플릿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또 설정할 수 있는 세부 창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창이 나오게 되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렌더링입니다. 렌더링 중에서 이제 비트 레이터, 이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크게 해주시면은 고화질이 됩니다. 이런 고화질이 되지만은 렌더링 시간은 많이 걸리고 용량이 커진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디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 가셔가지고 비디오 품질을 갖다가 배속도 해주시면은 가장 좋은 품질의 비디오 뽑아집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OK를 선택합니다.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렌더 루프 레긴 온리, 즉 현재 우리가 루프로 설정해 놓은 부분만 렌더링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이서 노란 화살표 두 개 이 구간까지만 렌더링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렌더링 설정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용량이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이 끝나고 나면은 오픈이라든가 오픈 폴더 클로즈라는 부분이 생기는데, 일단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픈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영상이 좀 재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렌더링까지 해가지고 결과물을 뽑았으면은 우리가 파일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 우리가 좀 작업했던 것 갖다가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프로젝트에다 이름을 적어주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베가스를 끄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이 방금 작업했던 파일을 갖다가 불러오게 되면은 베가스가 기동이 되면서 방금 작업했던 파일들을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저장해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